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도 장 마치고 뭔가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8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영상 촬영을 좀 일찍 마치고 일찍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월달 삼성전자의 10만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 다시 한번 증시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모습까지 나와줬는데요. 굉장히 지수는 어찌 보면 신고가를 쳤으나 모든 종목군들이 해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지수는 올라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시장이 정말로 세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이런 체감, 지수적으로 보면 그게 좀 많이 약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절대적으로 차별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처럼 뭐 대부분의 종목이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종목군들을 뒤지고 보고 매매를 하고 있어도 참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주 매매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게 요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수급주라는 게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 중간중간 눌림을 활용해서 수급 매매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쏠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LG생활건강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를 수급 매매로 진입을 시도를 계획을 잡고 시장을 봤으나 정말로 밀리지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현대글로비스 너무 좋아 보여서 이런 구간들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정석인데, 한 1% 정도가 빠져주면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한 호가, 두 호가, 한두 호가만 밀리고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가게 되면 이 종목에서 눌림목 매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 달리는 말은 굉장히 과속 페달을 밟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달리는 말은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또 완전히 정체되어 버린 그런 시장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 매매를 하시면서 호가 석을 잘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던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한 번의 매매를 위해서.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외 증시를 보면 FOMC를 앞두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밤에 있을 FOMC에 대한 우려감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국채 금리라든지 뭐 다른 시그널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변수는 말 그대로 파월의 의도적인 말실수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뭐 이렇게 시장에서 저도 그렇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도 그렇고 긍정적인 시각이 많을 때 나온 악재는 또 굉장히 또 타격을 한 번씩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서 적절한 현금 비중이 필요하겠죠. 국내 증시 장 초반 미 증시 영향으로 약세 출발을 보였으나 말 그대로 코스피의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인이 지난 이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며 상방으로 좀 당기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봐지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 속에 아주 선별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기준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강했던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연이틀 강세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도치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양 시장 다 지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완전하게 이제 돌파를 했죠. 윗꼬리를 오늘 완전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고, 이 돌파의 주역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계속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할 거 없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힘을 합쳐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고요. 일단 지수적으로는 강세의 모습 속에서 이번 달까지 하면 월봉상 8개월 연속 상승의 마지막 슈팅 구간을 뻗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당군 이래 최초의 9개월 연속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 이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1, 2, 3, 4, 5, 6, 7, 8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최초로 지금 8개월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닥권에서 단 2번의 음봉을 제외하면 지금 거의 얼마인가요? 엄청난 양봉이 지금 뻗어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또 항상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정말로 마지막 피날레를 올리러 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기준을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치 캔들로 조금 버거워 보이나 이 구간의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돌파로 봐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이 업종에서 성장주들의 반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내다보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이 강했던 거는 특별한 재료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강력한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었고, 이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주도주 위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등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고, 다시 네이버가 카카오의 시총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얼마 남겨주지 않았죠. 네이버도 아마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동차 섹터, 2차전지, 대장주 위주로 그리고 엔터주 위주로 차별화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정치 테마의 강세의 날이었죠. 일단 윤석열 관련주, 또 도시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자연광학이나 웹스 등등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전일 시간에 강했던 이 박용진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매물을 좀 나오면서 좀 매도가 나왔어요. 저희도 장 초반에 올라가면서 전부 다 매도를 좀 했고, 주목군들을 좀 보면은 이제 IDP 얘도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죠. 시가가 21%나 떴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얘는 다 잡았고요. 시가가 무려 21% 뜨는 어마무시하게 좀 올랐죠. 그리고 한창제지도 한 7% 이상 시가가 아마 떴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 살짝 위에서 저는 전략 매도를 좀 하고, 얘도 전부 다 매도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IT센을 또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해서 잡았는데, 사실 얘는 좀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에서 안 팔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어서 장 초반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매도 의견을 드렸고, 6,950원 위에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하면서 조금 아쉽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모아서 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했는데, IT센이 제일 약한 모습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림페이퍼라는 종목도 이 피라미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량 터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매매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시간 외에서 사서 네, 시초가의 전량 팔고 어차피 박스권 돌파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연속으로 매매를 좀 하고 어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강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서 하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박용진 관련주들은 오늘 다 매도를 다 했고,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약간 신선하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에서 신선한 뭐가가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끼를 발현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용진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들 또 여럿이 강세를 보였죠.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아하진 않은데 너무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전선 전일에 이어서 오늘 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갭으로 넘으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가파르고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웹스가 정지에 풀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너무 높다 보니 자연과 환경이 오늘 바톤 타치를 하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와도 좀 지저분하죠. 이 앞에 매물대가 많아서 좀 지저분한 모습이 좀 있고, 오늘 가비아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정확히 이제 이거는 오랜만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상따를 했죠. 정확히 18,500원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 이 시장가로 사다가 못 샀어요. 시장가로 사다가 좀 못 샀던 부분이라 좀 아쉬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패턴 자체도 괜찮았고, 거래대금도 2,200억이 터졌고, 재료적으로도 이 윤석열을 엮었는데 기본적인 종목의 펀더멘탈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에서 매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가파른 흐름을 보여주곤 했던 종목이라 상가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상 들어가고 나서 이 지저분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좀 밀렸다가 재돌파를 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밀리게 된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올라갔던 것과 지금 올라갔던 모멘텀이 좀 다르고요. 예전에 가비아도 이 정치 테마보다 이 총선 테마로 많이 연결이 됐죠. 이 관련해서 총선 테마로 많이 연결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인맥주로 좀 엮어서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비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오늘 위스콘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서 두 차례 정도 수익을 좀 거두었는데, 처음에는 이 시가 아래 구간에서 9.69% 올랐는데 정확히 1.5% 밑에서 아래에서 잡아서 이 위에서 바로 팔았어요. 시가 밑으로 떨어질 때 바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 네, 정확히 이 구간에서 6,150원에서 정확히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은 했는데, 위스컴이라는 종목도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 좀 신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줘요. 같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 얘도 상한가를 안 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안 간다면 또 내려오겠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매매를 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정치 테마주를 본다면 강한 종목 안에서 보고 눌린다면 많이 눌렸을 때 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등주 매매는 아주 강한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시장 보면 오늘도 특별 파업 이슈가 있어서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 이제 KCTC나
한솔 로지스틱스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솔 로지스틱스 네, 추가적으로 강세가 좀 나왔고 얘는 이제 파업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서울식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쿠팡 신선식품 이슈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 밖에 동방이라든지 KCTC 추가 승인 강세가 나왔는데 KCTC나 이쪽 종목군들 사실상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마무시하게 좋지는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동방하고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총도 비슷비슷한데 주가의 범위가 얘네가 굉장히 높죠. 동방이 좀 낮고 실질적으로 동방이 쿠팡하고 많이 연결이 됐고 가장 어마무시한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힘을 거좀 다 모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매매를 들어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하나 둘 셋 여기도 역 헤드앤숄더가 일단은 발생을 했고 추세를 이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동이 잘 나온다면 한 차례 강한 상승도 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많이 올랐어요. 종목이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이때와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2,500원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여기가 이제 주가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7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영업이익 2,270억 벌면 합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이 송영길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전 관련 발언을 한 10시 정도에 합니다. 저는 이 관련 발언이 이 상한가까지 갈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제1여당의 대표가 이 원전에 대한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뭐 북한의 SMR 뭐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정치색을 떠나서 그 부분이 또 강조가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이 한전산업 말 그대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차트가 이쁘게 올라온 종목이죠.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나머지 뭐 보성 파워텍이 2등 정도에서 좀 따라가는 등 전반적인 원전주 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전주가 말 그대로 이 아래 구간을 한 번 정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는 전부 다 매매를 하고 오늘은 좀 매매를 좀 못해서 이쪽 섹터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추가 반등이 더 나온다면 사실 이런 N자형 파동의 끝은 이 위에서 정리하지 못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이 매물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문 대통령 큐어백 CEO 면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연제약과 관련해서 이연제약, 시너지 이노베이션 등 mRNA 관련된 종목에 좀 시세를 좀 줬다라고 보여줍니다. 차트가 좋았던 게 시너지 이노베이션 좀 더 좋았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시세를 좀 줬고 이연제약과 함께 줬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자, 전기차 충전소 예전에 S트래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딱 찍어서 제 회원님들한테도 다 찍어 드렸던 자리인데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잘 없죠, 그런 종목. 단기 트레이더 성향이 강해서. 근데 하나는 중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한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은 거지만 또 눌렸다가 이렇게 계속 가겠죠. 전기차 충전, 네, 저는 참 좋아 보이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S트래픽 좀 올라와서 오랜만에 한번 언급을 드렸고, 자, 해운 섹터를 보죠. 오늘도 해운 섹터가 강했는데 HMM
얘는 넘사벽인 것 같고, 페노션은 다 좋은데 시총이 4조에 육박해서 얘도 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요. 대한해운 일단은 지금 장기 박스권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할지 지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여기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동에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해준다면 이 윗꼬리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지금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했고, 어제 소개시켜드린 게 에코프로 BM과 동아기업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데 좀 밀려야 들어갈 것 같고요. 밀려야 좀 들어갈 것 같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계속 축축 뻗어갑니다. 하이브, 네이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냥 요새 패턴이 그래서 그런지 종목분들이 잘 안 씌우고 가고, 그 다음에 이 IT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린 게 5개,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쉬고, 시그네틱스 잘 가고 있고, PSK 얘도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LG노텍 어제 강했는데 오늘 좀 조정일 거고요. LG전자 수급 여전히 좋아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검은색 하단 선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관련해서 이거 일단은 오늘 급등, 지난번 어제 거보다 빼고, 엑스포 VR AR 엑스포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실 저희는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때부터 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좀 버거워 보이고 거래 대금이 거의 안 나와서, 과거에는 이렌텍하고 얘네들이 이 VR AR 박람회 때 상을 가서 좀 봤었던 종목인데 좀 힘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힘이 없어서 좀 아쉽고, 자이언트 스텝 먼저, 자이언트 스텝을 보면 지금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대장급입니다.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돌리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모든 급등주를 보시면 N으로 가능하게 가고,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돌파 이후에 첫 눌림 급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대장이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더 요즘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철도도 빼버리고 수소도 일단은 빼고,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 현대로템을 좀 볼게요. 몇 개 종목분들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수급 좋게 올라오다가 일단 신고가를 치고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좀 밀리는 거를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하고 그때 리뷰를 한 다음부터 지금 지우지는 않고 있는데, 다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이런 2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내려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도 이 구간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잠깐 또 깼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한 가지 예로 대덕전자를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대덕전자와 비슷한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의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단 헤드앤숄더보다 역 헤드앤숄더가 일봉상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봉상 나왔을 때 이것도 나름의 역 헤드앤숄더 나왔고, LIG, 넥스원,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윙으로 가야 되고, 뭐 8, 9월달 지속적으로 이슈가 우주항공은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 최근 힘있게 잘 가다가 좀 밀렸죠. 저는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하단에서 좀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한창제지 ID핀 다 매도했으니까 빼버리고, 티플렉스, 고려시멘트 당연히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은 잘 내고 나왔고요.
여기서 네, 진입을 해서 그냥 짧게 좀 먹었고 이 구간까지를 목표 범위로 잡았는데 좀 아쉬웠고요.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아래에서 좀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 진입은 안 했다라고 보여주고, 고려시멘트 그 다음에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도 어제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저도 이게 뭐 매매를 할 겨를도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돌파 나와서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따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은 돌파하고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추격보다도 항상 눌림이라든지 이런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도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